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주택법 보면은 이론 마지막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주택법 목차 보면 제1장이 총론, 2장이 주택건설, 3장이 주택공급, 4장이 주택관리, 크게 4장까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1장 영어에서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2번 사업주점 주택조합이 하나 나올 것이고, 사업계승인가 사용검사 하나 나올 것이고, 주택상환사채는 한 문제 내기 좀 그렇고요. 5번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도 하나 정도, 투기과열지구도 하나 정도, 주택공급은 좀 그렇고, 리모델링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게 영어에서 하나, 주택조합 둘, 사업계승 셋, 분양가 넷, 투기과열지구 다섯 개 정도는 거의 확실합니다. 출제되는 부분이. 주택법이 7문제 나오게 되는데 7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목표가 4문제 이상이니까 4문제 이상 충분히 그 부분만 공략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집중하시고요. 194페이지 보면 법 목적에 관한 사인데 목적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다.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그거 잡아놓고 영어에서 1번 주택인데 주택은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주택 분량이 좀 많아요. 먼저 주택이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로서 가로 안에 부속토지 포함 제외 문제니까 부속토지 포함. 단독 공동 구분한다. 단독 공동 복합 그러니까 단독 공동 두 가지입니다. 벌써 함정이 두 개예요. 부속토지 포함하고 단독 공동 구분한다. 그래서 단독과 공동인데 단독은 크게 네 가지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러는데 거기에서 거기 박스에 있는 5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다중 그러면 중, 3층이야. 연면적 330이야.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이고 660이하고 19세대 이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그러면 5개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럽니다. 그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3번 국민주택 등인데 국민주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 그런데 이 명칭이 지금은 국민주택기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국민이라는 말 빼고 주택,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을 하든 공동을 하든 그 면적은 85이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뭐 들어가야 돼요? 기금. 이 기금 플러스 면적은 얼마라고요? 원칙이 80 이하인데 예외.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러면 뭐예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 개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국민주택 등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 그러면 안 되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 그게 민영입니다. 자, 이번 도생입니다. 도생 첫 번째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도시형 그러니까 도시지역 건설 주택이다.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인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둘도 똑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주택 쓰는 층수를 5층까지 원래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층이 한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도생을 하게 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거기다 신경 쓰고요. 자, 이제 원룸형인데 원룸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거. 그러니까 원룸은 그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떻게 지을 거냐 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가 있고 연립이 될 수가 있고 다세대 될 수 있고. 자, 한 층의 면적 우리가 200제곱미터.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몇 층짜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이네, 6층. 6층이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아파트죠. 6층 그럼 이건 주택으로 따지면 아파트요. 근데 이제 하나 공간 면적을 갖다가 자 다 나눠가지고 이게 한 개 공간의 면적을 40제곱미터 해가지고 공간을 갖다가 한 개로 한다. 방을 한 개. 공간이 하나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의 공간이니까 원룸 그러죠. 원룸인데 뭐랬어요? 아파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즉 5개층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살짝 떼면 이렇게 떼게 되면 층수가 몇 개층이요? 4개죠. 근데 4층인데 한 층 면적이 얼마고? 200이고 얼마입니까 이게? 800이죠. 4층이면서 800. 그럼 뭐가 돼 이것은?
연립이 되고 연립. 한 층을 더 떼버리면 이렇게. 몇 층입니까? 3층이고 면적이 얼마입니까? 600. 660이 하니까 이거 뭐가 돼요? 다세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어쨌거나 주택이니까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하니까 먹고 자고 씻고는 해야 되니까 독립된 욕실부엌 설치하고 두 번째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하되 전용면적 30 이상 체크해야죠.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별 전용면적 14 이상 50이야. 신경 써야 돼요. 14 이상 50이니까 이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원룸이 돼야 돼. 원룸. 그러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전용면적이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52야. 그래야 도생이 됩니다. 아파트가 도생으로 들으려면 아파트는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85도 있는데 아파트는 원룸형으로 들으니까 원룸형은 14에서 50 이하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50 이하에 된다 이런 해석해야 되고 네 번째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라. 지하층 설치하지 말고 다섯 번째 공동 건축 유무해가지고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즉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 도생하고 비도생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원룸 함께 할 수 없고 도생 중에서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은 함께 할 수 없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 해가지고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입니다. 1세대 우리가 보통 퇴직자용 그랬어요. 이거는 가능하고 또 준주거하고 대상지역이 상업이다.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시형을 아예 인정을 했다. 이 다섯 가지도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도생입니다. 도생 그러면 첫 번째 300 미만 85 이하 도시지역의 건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층까지 할 수 있다. 원룸형 그러면 원룸형 첫 번째가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 면적이 14에서 50 이하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무조건 5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 건축 유무 하나의 건물에 도생 비도생 안 돼. 연립 원룸 함께 안 돼. 다세대 원룸 함께 안 돼. 예외적으로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퇴직자용 됨 준주거 상업에서 원룸형하고 비도생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 쫙 해야 되고 3번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구분형 한 지붕 두 가지입니다. 세대 구분형 달리 표현하면 부분임대형 이게 지금 이게 인기가 좋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계단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계단이 있다 이게 1호, 2호, 3호, 4호다 그러면 이걸 이만큼 나눠가지고 분명히 한 세대인데 여기서 주인이 살고 주인 여기 살고 이걸 갖다 빌려주면 임차해가지고 여기 월세 가지고 뭐 냅니까? 관리비 충당하고 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둘로 나눠가지고 둘로 구분해가지고 세대를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만든 얘기가 세대 구분형인데 인터넷 뒤져보게 되면 인터넷은 부분임대형 인기 좋다 이 말하고요. 부분임대형 이걸 갖다 우리는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구분.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 첫 번째 포인트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니까 각각 뭐 따로 현관도 따로 욕실 따로 부엌 따로 세 번째 그 면적이 각각 공간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원룸은 14에서 50인데 세대 구분형은 14 이상 뒷머리 없어 14 이상 그리고 하나의 세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세 주고 따로 살다 여차하면 이거 하나를 터야 되거든요. 여차하면 터서 하나의 가구가 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 쉽게 틀 수 있는 경량골조를 경계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평소에는 밀폐했다가 한 세대 쓰면 개방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 경량골조 경계부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연계문을 만들어 놓든가 이 얘기고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가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고 다섯 번째 세대 구분형 전용 면적이 전체 전용 면적이 3분의 1을 넘지 말고 여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구분 공간에 관계없이 체크합시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럼 이제 답할 수 있는 말 첫 번째 뭐가 있는가?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전용면적 14 이상. 세 번째, 전체 세대 3분의 1 넘지 말 것. 네 번째,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 것. 다섯 번째, 세대수 산정은 한 세대로 본다. 그 부분을 반복하시고. 4번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책을 따서 기타, 기억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암기 좀 해야 되고요. 기타. 5번 부대하고 복리인데 부대, 복리도 곧잘 나옵니다. 부대, 복리는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냐 아니면 주민의 복지 편익을 위한 것이냐 이 구분이 하는데 참고로 복리시설은 평소에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 있는 공간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어울려 있으면 복리 평소에 주민들의 많이 어울릴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3번 보안 등 대물, 경비실, 자전거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부대고 1번, 복리 1번 어린 놀이터, 큰생, 단지 내 상가입니다. 어린 놀이터,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부분이께는 복리 그럽니다. 그 구분 잘 해주고 6번 간선시설인데 간선시설은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로가 있어요. 단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단지 밖에 들어가 있고 단지 안에 도로 기간시설 얘도 마찬가지로 기간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갖다가 단지 밖에 있는 여기서 연결은 딱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이걸 보고 뭐라고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첫 번째 간선시설인 것 아닌 거 물어보니까 도상전, 가통지하고 두 번째 간선이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기관시설 연결한 시설이다. 세 번째가 이 뒤에 세 개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도 간선을 본다.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관리처인데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없지만 혹시라도 관리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입주자 대피. 입주자 대피 말고 답 낼 만한 게 없어요. 자, 관리처는 아파트를 공급해서 제일 먼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입주 딱 하면 관리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처음에는 건설회사가 사업주체. 사업주체 관리하다가 주민들한테 관리 업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우리는 뭘 할까? 자치로 가자. 자치로. 그러면 1번 관리사무소장. 위탁하자. 그럼 관리회사 데려온 거예요.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업자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면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임대사업자. 본인이 관리해야 돼. 자, 사업주체. 처음에는 사업주체 의무관리. 그 다음에 자치다 관리사무소장, 위탁이다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또 말하지만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답은 입주자 대피. 혹시 나온다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8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랑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에서 다음에 두 가지 대수선과 증축입니다.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은 대수선 플러스 증축. 시험 문제가 대수선, 신축, 증축 그럼 섞지 말고 신축 나오지 말고 대수선 그리고 증축. 근데 이제 문제는 증축이 문제인데 증축하려면 몇 년 경과? 15년 이상 경과. 그 숫자 곧잘 나와요.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증축의 범위는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다. 증축은 세대 전용면 10분의 3 이내. 근데 전용면적 85 미만 되는 공동주택은 10분의 4까지. 공용 부분은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접어놓고 숫자는 없지만 공용 부분 별도 증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증축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립니다. 세대수를 늘릴 때 늘릴 수 있는 세대는 전체 세대 100분의 15 이내도 하되 늘리는 방법이 수직 방향의 증축이면 위로 몇 개를 더 올릴 수 있는가? 수직 방향의 증축.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이면 2개층까지. 그래서 답 나올 수 있는 것, 대수선 플러스 증축이다. 증축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증축의 범위는 10분의 3 이내, 85 미만은 10분의 4까지. 공용 부분은 별도 증축할 수 있음. 증축에서 세대수 늘린다. 100분의 15 이내 늘리되 수직 방향의 증축이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이면 2개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사업의 개발정들은 포인트가 공동주택 건설지. 어떤 사업이 공공사업이냐? 1, 2, 3, 4 그럼 보지도 말고 많으니까 많다 그러면 되고
5번하고 6번만 주시면 되죠. 5번 토지개발 사업을 가로한 체크합시다.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나가지 말고 공공시행자 누구예요? 그러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법에서 4명이 공공시행자예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 그러면 토지특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공공공사, 철도공사, 국가 만든 공사,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이 저 공공기관이 시행방식이 수용, 사용, 환지, 혼용 3가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 쪽에서는 공공택지가 나오지만 원래 환지 그러면 벌레 소유자한테 땅 다시 줘야죠. 새로운 택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용, 사용 방식은 나오지만 환지 방식은 안 나온다. 혼용이다. 혼용 그럼 어디는 나오고 수용, 사용 쪽은 나오지만 환지 쪽은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2개 들었죠. 첫 번째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지 민간시행자가 아니다.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 아니다. 6번에 하나 떠 있어요. 6번에 함정이. 도시개발 사업을, 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얘도 수용, 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 아니다. 혹시 혼용이 나면 무조건 어디로 있다? 수용, 사용 쪽에 있어도 환지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덕지 그러면 3가지만 딱 잡으면 되죠. 첫 번째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 토지개발 사업 민간이 하냐 공공이 하냐. 공공이 한다. 세 번째 수용, 사용이냐 환지냐. 수용, 사용이다. 딱 3가지만 잡으면 충분해요. 넘겨보면 10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뭘 받고 건축허가 받고 주택법에서 건축하려면 뭐 받아요?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같은 거 3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얘기했다가 300세대 합시다. 300세대. 30세대 이상이면 뭘 받아요?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받아 이래 하나의 단지. 이 하나의 단지 이걸 보고 우리는 주택단지랍니다.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그 밑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분리가 되어버리면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요? 볼 수 있다요? 본답니다.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철도라든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가 들어가면 주택단지가 2개가 된다고 2개가. 함정은 이거죠. 함정은 20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도시계 예정도로. 둘만 암게 둘만. 나머지 내용은 괜히 쓸데없이 나머지 끝나면 그 박스에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있나?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여기만 의심하고. 일반도로 몇 메타? 20m. 도시계 예정도로 8m. 이 2가지만 의심해야지 다른 거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거기 있는 거 다 써놓고 물어보니까. 11번 혼합입니다. 혼합은 섞였다. 단독 공동이냐 분양 임대냐. 뭐가 섞였어요? 분양하고 임대. 단독 공동이 아니고 분양 임대가 섞인 거 우리는 혼합 그럽니다. 혼합.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 뭐라 한다?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를 2 이상 나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세대 하자? 700세대 건설하자. 700세대 건설을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니 뭐다? 주택단지다. 근데 처음부터 700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여기 400만 하고 여기 300 이렇게 나누는 거 109, 109, 209 이렇게 나누는 거 전체가 뭔데? 주택단지인데 나누는 하나하나의 공간을 뭘 한다? 공구라고 한다. 공구. 왜 나누는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그래요. 착공, 신고,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나눴다. 착공을 따로 하면 나중에 뭐를 따라요? 분양을 따라요. 분양 시기가 좀 달라진다 이러니. 처음부터 700세대 해가지고 분양 안 돼서 한 방에 망하면 안 되니까 조금 해보고 잘 되면 조금 하고 이런 측면이요. 그래서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합니다. 두 번째, 공구 간격은 몇 미터 이상 포로 나눈다는 거. 6m 이상 나누고.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최소 몇 개 이상 들어가고 300개 이상. 네 번째, 공구로 나누려면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4가지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공구, 사용검, 착공신고 따로, 사용검사 따로. 6m 이상 폭 나눌 것.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 관계, 그거는 스스로 보시고, 그러니까 나온 적 없으니까 스스로 보시고, 거기까지가 일정 용어인데, 영어 시험 문제 100날 나와도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영어는. 주택법 영어는 아주 쉬워요.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의 건설 1번 사업주체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랍니다. 시행자. 이 법은 용어를 갖다가 사업주체랍니다. 사업주체.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이런 사업 시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업주체라고 한다.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등록사업주체가 있는데 그 박스 두 개 둘 다 암기해야 돼. 둘 다. 1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20만 기준이 연간 1년 동안 단독을 20호 이상 공동을 20세대 이상 대지를 연간 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 등록을 하게 되면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등록사업자래. 등록사업자. 연간 20만 앞에 연간 이거 빼면 안 돼요? 1년간 단독 20 이상 1년간 공동 20 이상 1년간 대지 만 이상 연간 20만 국장 등록하는데 20에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데 이게 만약에 도생이다. 도생의 규모가 작잖아요. 30 이상 퇴직자용 원룸형하고 비도생일 때 퇴직자용도 30 이상 그래서 20, 30만 이상 하려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등록한다. 등록하게 되면 그 자를 뭐라 한다?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100% 다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명색이 연간 20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100% 뭐라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무슨 법에 나온 용어인가 알아놔야 되고.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한 자는 등록하랍니다. 등록 안 해도 20, 30만 할 수 있다. 누구냐? 1번. 번호만은 누구였지? 자기겠지.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두 번째 공익법인. 2번은 나오지도 않아요. 1번, 3번, 4번이 아주 잘 나요. 3번. 주택조합이 누구랑 같이 하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4번. 누가 등록사업자 같이 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등록 의무가 없음.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주택조합이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등록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인데 혼자 하면 단독이고 둘이 하면 공동인데 공동사업주체 묻는 건 첫 번째 때 써놔요. 공동사업주체 뒤에다 뭐라 쓰냐? 번다. 공동사업주체를 번다냐? 벌 수 있다냐 물어보니까 공동사업주체 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공동소유한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합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를 거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 두 번째 조합 등록사업자 세 번째 고용자 등록사업자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할 수 있다.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고용자 필수 곱비리가 여기서 나오고 얘들이 지금 공동으로 뭘 한다고요? 공동으로 뭐 한대요? 뭐 합니까? 주택건설. 공동으로 주택건설하는데 이 주택조합에는 뭐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어서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건설이겠냐며 안 늘어나면 건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빼야 되는 거예요. 건설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 보면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 공동시행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한다. 번다. 두 번째 주택조합이 그걸 건너뛰고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주택조합에서 뭐는 제외한다. 세대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세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등록사업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그렇게 알아놓고 4번입니다. 4번도 이거 보너스입니다. 은근 나와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면 시공은 누가 하겠습니까? 조합이 무슨 시공하겠습니까? 등록사업자지.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니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된다.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니까 없으면 왜 써놨겠어요? 소리부사의 책임은 뭔가 있다 그것만 알고 5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부담 없이 기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할 때 등록사업자한테 주택조합의 업무를 좀 대신하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 제외한다. 가입 알선이 말은 조합원 모집 업무는 빼고 조합원 모집 업무 그건 대행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주택조합은 중요죠.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납니다. 생각해야죠.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조합이 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거기 하나 더 써야죠. 직장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세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자. 그렇게 이 3가지인데 얘가 성격이 2가지죠. 직장이 건설이냐 공급이냐. 이 공급받는 게 뭘 공급받냐 그러면 공급받는 게 무슨 주택이냐면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을 물어보면 여기서 지역은 도시 개념이 아니고 광역생활권.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그래서 전국을 9개 나누네.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하나를 잡고 두 번째 이 충청도를 2개 나눴죠.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 충북이 하나. 호남도 2개 나눴어요. 광주, 전남이 하나고 전북이 하나고 그 다음에 경상도도 2개, 대구, 경북이 하나,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 강원도 자체가 하나, 제주도가 하나 해가지고 9개 광역생활권 나눠놓고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일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조합의 설립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받음. 직장도 시군구에게 설립 인가받음. 얘는 뭡니까? 국민주택 공급, 신고. 리모델링은 인가.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 말하겠지만 얘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얘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준비한다, 신고한다. 나머지는 인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얘는 뭐라고?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딱 알아놓고 박스 밑에 2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자는 해당 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승낙서 첨부해라. 얘입니다. 얘 건설.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야지. 땅이.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이요? 80분의 이상 사용승낙서를 가져야 된다. 이 땅을 쓸 수 있냐? 주택조합 만든다. 어디서 만들 건데? 여기서. 네 그 땅 쓸 수 있냐? 증명해라. 80% 이상 사용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어디에서요? 건설하기 위한 지역하고 건설하기 위한 직장. 공급받으니까 그만 하면 안 되죠. 리모델링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승낙서가 필요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하고 직장만 사용승낙서 필요 80%. 그래서 지역 직장은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얼마 이상? 80 이상 사용승낙서 첨부하는데 변경인가나 해산인가 할 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변경인가, 해산인가는 동의가 필요가 없음. 3번 첨부서류입니다. 이 주택조합이 갈수록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와요. 암기하지 말고 대충 읽어만 봐요. 지역 직장입니다. 이렇게 지역하고 건설하기엔 직장을 설립하려면 첫 번째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하고 회의록. 두 번째 조합장 선출 동의서. 세 번째 조합원 100% 사인한 조합 규약. 정관이 아니고 규약이죠. 규약.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뭐가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정관 그러면 법인인데 정관이 아니니까 너는 법인이 아니다.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암기하지 말고 대충 읽어만 보고. 리모델링은 똑같이 있고 첫 번째 리모델링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 빼고 첫 번째 뭐가 있습니다? 결의서. 얼마 결의냐? 자, 한 동만 맞춰. 한 동 만든다면 그 동 얼마요? 3분의 2 이상 결의. 전체 하자. 전체 하면 동별 및 전체 얼마요? 3분의 2. 똑같아요. 결의서는 3분의 2 구분 소유점 의결권 결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기간, 경과년수. 아까 리모델링, 증축은 몇 년 된다고? 15년. 그러면 증축이 대수는 몇 년? 10년. 증축은 15년. 이렇게 잡아야 돼. 대수선 10년, 증축은 15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국민주택 공급받은 직장주택 조합원 명부. 3번 봐, 3번.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는다고? 무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는다? 무주택. 우리나라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국민주택을 안 주는 거예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임을 증명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택자 건설합니다. 몇 세대 건설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500세대 건설할 겁니다. 500세대가 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건설 예정에 2분의 1 이상 모으세요. 그래요? 몇 명 이상? 250명 이상 모아오면 설립인가 해줄게요. 마음 바꿨어요? 30세대. 건설 예정 몇 세대? 30세대. 2분의 1은 몇이요? 15명. 이러면 안 해줘요. 이때는 몇 명이요? 20명 이상.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그래도 몇 명 이상이 된다? 2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근데 리모델링은 몇 명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 동이 몇 세대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진선밤이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음.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인데 조합원 자격 1번 A, 2번 A, 3번 A 그것만 알면 자 지역 조합의 A, 직장의 A 나머지는 백날 해봤자 세면 나오지도 않는 거. 지역주택조합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조합에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말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유문제 얼마? 85 이하 되는 주택을 하나 소유한 세대주. 무주택 세대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 두 번째 일거는 줘야지 그래. B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광역생활권이 얼마 이상? 6개월 이상 살 거. 그 다음에 직장의 A는 똑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 또는 85여 하나 가진 세대. B 읽으면 봐요.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좀 바뀌는 거예요. 얘는 어디 뭐만 무주택 세대주만 바뀌어요. 무주택 세대주만. 집이 있으면은 국민주택 줄 수가 없으니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이 무주택 세대주에 한다. 무주택 세대주만. 그러면서 같은 도시 같은 자 근무하고. 리모델링 이게 좀 한 번이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무슨 법을 지었는데 A 주택법으로 C 건축법으로. 그러니까 주택법을 지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하면서 단지 내 상가도 함께 상가가 뭡니까? 근생 복리설 근생, 복리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포함한다. 두 번째, 건축허가 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외, 그 상가의 상가인데 건축법은 복리라는 말 못 쓰니까 공동주택 외 그러지. 상가 소유자 포함합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주택을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를 승계합니다. 승계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철회는 전에는 공법상 철회는 100%돼 100%.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세대적 자격 일시상실 출제된 적 없지만 혹시나 잡아놔요. 이렇게 지역하고 지역 직장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리모델링은 뭐고? 리모델링은 소유자 개념이고 지역 직장 뭐라고? 세대주. 세대주 자격이 근무, 직업, 질병치료, 결혼 등등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로서 시군구 청장이 인정할 때는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그렇게 알고 5번은 출제가 달려요. 특이관리역에서 지역주택자비 구성원 선정 살짝 써놔요. 추가 모집, 조합원 추가 모집.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선착순으로 하지 마라.
뭘 한다고? 뽑기. 추첨 방식인데 추첨 그러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써봤자 필요가 없어요. 쓰면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알아야 돼요? 접수선에 의한다. 접수선에 의해서는 안 된다. 의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알아내야지. 그 다음에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이 지역직장은 지역직장 둘이 이렇게 지역직장 둘은 조합에 설립인가가 나오면 설립인가 후에는 뭐가 안 돼요? 조합은 교체 안 돼요. 신규 가입,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설립인가 후에 교체, 신규 가입하면 안 돼. 하다 적발하면 3년 3천, 3-3 처벌받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교체, 신규 가입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추가 모집한다고 승인받아서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조합원의 결혼이 생겨가지고 부족한 인원 충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 승인하고 충원이 되는데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자 봐봐요. 몇 세대 지을 거예요? 500세대 지을 거예요? 몇 명 모아야 돼요? 250명. 몇 명 모았어요? 잘 모아가지고 300명. 300명 모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500세대에서 300세대는 조합은 줄 것이고 남는 200세대는 뭐 할 것이고 일반 분양할 것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뭐 하자? 추가 모집한. 그러니까 추가 모집할 때 뭘 넘어가면 안 된다? 500 넘지 마라.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로 추가 모집하되 언제까지 하냐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봐봐요. 기업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하되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는데 충원하는 사유 이것은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기업 어쩐다? 조합원 사망했다. 죽었다. 어쩔 거요? 누가 들어야지? 상속인이 들어야지. 니은 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얘들 잘 잡고 니은이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면 뭐가 된다고? 교체된다. 교체. 티그 조합원 탈퇴 2분의 1 미만. 조합원 탈퇴 2분의 1 미만. 리얼 조합원이 무자격 판정이요. 원래 85 이하 무주택 세대 85 이하 하나인데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받아줬지. 나중에 전산조회 하니까 얘가 집을 7채나 가지고 있어요. 자격 박탈.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미음은 뭐냐 그러면 몇 세대 짓는다고? 500세대. 몇 명 모았다? 300명. 그 상태에서 분위기가 이 동네 잘 될 것 같아요. 바꾸자 우리가. 건설 예정을 갖다 7배로 바꿨다. 몇 명 있어야 돼? 350명. 50명 부족한 어쩐다? 추가 모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런 얘기인데 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 바뀌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교체된다. 교체. 그것을 좀 주의하고 나머지는 이해해야 돼. 3번 자격요건 판단인데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어떤 애들 중에서 그러면 뻔하지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있는 얘들하고 똑같아야지 또 뭔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를 가니까 무주택 세대 80여 하나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나 85 하나 가진 세대주 중에서만 추가 모집하고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억이 뭡니까? 조합원 사망. 사망했으면 누가 들어와요? 상속인이 들어야 되는데 얘가 집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되지. 사망 상속 어쩌라고? 인정하라고. 지위 따지지 말라고. 요건 따지지 말라고. 그래서 3번이 그럽니다. 추가 모집과 충원할 때 조합원의 자격요건 판단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되 단 사망 상속이면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다는 자격요건 따지면 안 됩니다. 걔는 그냥 받아야지. 5번 구성에 대한 우선근거.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구성이 누굽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왕십리 재개발 생각이 왕십리 재개발 우선 공급 하여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근데 가로 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해요 안 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증가가 되면 하는 것이지 세대수 증가. 주택 건설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이게 구성원, 조합원 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뭐 하려고? 일반 분양에서 이 돈 받아서 뭐 하려고? 리모델링 비용 충당하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왜 지으냐?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조합원용이 아니라니까. 일반 분양용이지. 그러니까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함정 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함정이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리모델링 제외한다. 포함한다. 섞지 말고 제외한다. 두 번째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세 번째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함정 3가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6번입니다. 6번. 시군구 정장 주택조합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설립인가 끝맺음이 취소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취소하게 하이한다. 이거 은근 잘 물어보니까 설립인가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하이한다가 주택법에서는 하이한다가 나올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하이한다 바꿔가지고 틀렸다. 답 낼 수 있는 게 그 3군데 있는데 첫 번째가 있네.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2년 내 뭐 신청하라?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이니까 뭐 신청이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자인데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수 늘릴 수 있죠. 리모델링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축하고 똑같아요. 리모델링 뭐라고? 리모델링 뭐? 대수선하고 증축이니까. 증축은 뭐고? 건축이고.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대수선할 때 허가받고 하랬습니까? 신고하고 하랬습니까? 건축가 대수선할 때는 허가받으래요? 신고하래요?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 군구 허가받는다. 건축가, 건축허가에서 건축가에서 건축가 대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 군구 뭐 받는다? 허가 받습니다. 허가. 그러니까 주택을 건축할 때 뭐 받는다? 건축허가. 근데 얘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도 뭐 받는다? 리모델링 허가 받는다. 허가. 리모델링이 30 이상 되면 너도 뭐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지 이런 얘기요. 2번 주택자본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이 늘어나는 세대수가 30 미만이면 그냥 뭐 받고 리모델링 허가 받고 30 이상이면 뭐 받는다? 너도 사업계획 승인이다. 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좀 4가지가 있으니까 약간 복잡하지만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틀린 만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 다음 이제 2번 이제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방금 말했던 사업계획 승인.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을 건축합니다. 무슨 법입니까? 물어보면 이게. 주택을 뭐 한다? 건축한다. 이리 가면 무슨 법이고? 주택법이고. 이리 가면 무슨 법이고? 건축법이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 무슨 법이요? 건축법. 주택도 뭐니까?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얼마 이상 되면 30 이상이 되면 주택법이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독은 35, 공동은 30세대 기준해 가지고 35, 30세대 미만이면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똑같이 건축법을 뭐 받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얘가 30%, 30세 이상이 되면 30%, 30세 이상이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30%, 30세 이상이면 얘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하나 나온다고. 무슨 법이요? 주택법. 주택법 뭐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받은 걸로 인정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뭐가 우선한다? 주택법 우선한다.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럼 이거는 받은 걸로 본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럼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이면 거기 보면 단독은 몇 호 이상? 30호 이상. 공동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이게 대지다. 대지는 얼마 이상이고 10,000제곱미터 이상. 단독 30, 공동 30, 대지 10,000 이상인데 30, 30만인데 얘가 단 해가지고 단 이러면 50% 이상. 얘도 단 이러면 50세대 이상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50%, 50세대가 뭐냐? 이게 작년 시험 문제거든요. 첫 번째, 단독을 50% 이상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여기에다 택지 조정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만들어서 여기 저밀이다, 중밀이다, 고밀이다. 저밀은 저밀 단독주택용. 중밀하고 고밀은 무슨 땅? 아파트 용지. 얘가 완전 고층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저밀 단독용지인데 단독 택지 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뭡니까? 필지 분양한다. 개인이 받아가지고 자기 거 하나하나 짓는데 여기는 안 나누고 이렇게 안 나누고 여기는 통째로 팝니다. 통째로. 이걸 갖다가 필지 구분하지 않고 일단에 토지로 팔았다.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이 이 필지를 한 필지 이렇게 나누든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 안 한다고. 네 마음대로 한다. 네 마음대로. 이랬을 땐 여기가 몇 호 이상이 됐을 때 50호 이상. 이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 분양 않고 획지로 분양가지고 하나의 단지로 분양받아 살 때는 50% 이상. 또 뭐가 있으면 한옥 50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원칙이 30인데 단 50세대 이상이 있다. 두 개 있죠. 첫 번째,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가 전용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이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 그러면 정비사업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인데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이 두 가지는 50 이상. 이렇게 해서 30, 30만인데 단독은 30% 이상이면 사업개선임. 단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 분양 않고 일단 토지 받았다. 또 뭐다? 한옥이다. 50 이상. 공동 30 이상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6m 이상 진입도 있으면 50 이상.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는 50 이상. 대지는 10,000 이상. 이 숫자를 좀 암기하고, 이게 나오니까 암기하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몇 세대 지을 거냐 안 물어보고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 10만 잡아가지고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냐 10만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아예 다 씁시다. 대도시하고 일반적인 시하고 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대도시장 여기까지 똑같고 시장 대신에 누가 나온다? 도지사. 군수 대신에 도지사.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쓴다? 시도대도시. 10만 이상이면 시도대도시. 10만 미만이면 줄여서 뭐라고 한다? 줄 수가 없지. 다 읽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줄여?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이제는 국장 승인이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물어봤던데요. 누가 하게 되면 국가하고 누가 하게 되면 LH공사, 토지대구상 국장이다. 두 번째, 330만 이상으로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 내에서 그리고 이거 하나 써요. 지역균형개발. 빠져있으니까 씁시다.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지역균형, 이 빠졌어요. 지금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소나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국장이 어쩌고저쩌고 한 지역은 국장한테 승인받으라. 네 번째 뭐가 있냐? 국가, 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회사입니다. 국가 토지특공사, 330 이상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 해소. 그럼 뭐다고요?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하는 법인. 여기는 국장 승인받습니다. 원래 이런 게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취급도 안 됐는데 주택법 분량이 작년에 많이 줄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그 내용까지 암기해야지 뭐 이해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암기 자꾸 반복해서 써봐야 돼. 쓰고 잊어먹고 쓰고 잊어먹고 결국은 반복 남는 건 반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자,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